반갑습니다. 영화 속 출연 주인공이신 장혁남 배우님과 류경수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테이지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일 수밖에 잘 보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감독님이랑 주연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비밀일 수밖에 연출한 김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역할의 류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아 역할의 장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특별 출연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게 제 이름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줄 몰라가지고 오늘 뭐 제가 메인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본의 아니게 깜짝 놀랐네요.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대한 감독님이 이 영화가 세 번째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잘 보셨네요. 네, 세 번째 영화인데 제 첫 번째 연출작 제목은 철원기행이라는 작품이고 두 번째는 초행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근데 철원기행은 이 영화의 기획을 말씀드리자면 이 두 작품을 조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철원기행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족이 겨울에 철원에서 아버지 관사에 모여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영화예요. 아버지의 이혼 소란으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초행은 제가 30대 초반에 만들었던 영화인데 결혼 그리고 인천과 삼척 그리고 가을에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두 영화가 이혼과 결혼에 관한 영화였기 때문에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를 하면 좋을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강원도 춘천에서 재혼에 관한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그냥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옛날부터 영화를 준비할 때 가족 영화 3부작을 계절마다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냥 일반적인 재혼의 이야기로 시나리오를 쓰다가 그냥 제 입장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저희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그냥 일반적인 재혼을 가정했을 때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뭐 두 분 이혼하시거나 뭐 어떤 뭐 변고가 생기셔서 재혼을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이 된다라고 싶은 와중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두 아들의 어머님이시자 남편과 이혼을 한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흥미로워서 그분의 그 기사가 그분을 만나 뵈었고 그분 말로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가족가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뭐 커진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회 현상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럼 이게 새로운 어떤 어머니의 재혼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결심을 하고 이 영화를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제 다음 영화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또 이런 시리즈인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제 여름이 남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절 영화. 여름은 너무 더워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요. 맞아. 우리나라 지금 여름이 너무 길어요. 네, 진짜 여름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여름이라고 또 우길 뭐가 없으니까 장마? 고맙습니다. 유경수 씨가 영감을 주시네요.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 없나 봐요 아직.
뭐 소재나 다른 이런 거. 작품은 있는데 어. 생각해 놓은 건 가족 영화는 가족 영화는 아니고. 그리고 이혼, 결혼, 재혼했으면 이제 끝났네. 근데 이제 뭐 별로 없고 그치 결혼 이혼 재혼 다음에는 없잖아. 어? 3원? 3원은 좀. 아 박영규 쌤, 3원 주인, 엄영수 쌤 뭐 주인공으로. 아 약간 그런 쪽은 말고 이제 다른 가족 영화 좀 말고. 네네. 네. 아니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대한 감독님 영화를 이렇게 이번에 그 비밀일 수밖에라는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좀 디테일하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뭐 큰 이야기는 큰 이야기인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되게 캐릭터를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서 약간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재미나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그리고 약간 이제 다음번에는 혹시 코미디도 관심이 있으시면 왜냐면 이 영화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다라는 게 들과 비슷한데 제 영화가 기본적으로 3박 4일을 넘지 않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3박 4일 정도 되는 이야기라 거기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흥미롭고 재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캐릭터들마다의 전사가 좀 있어야 된다거나 좀 그게 디테일해야 된다거나 뭐 혹은 습관적인 부분들이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거나라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서 그렇게 섬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다음 영화는 뭐 장소는 좀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지역은. 근데 아직 장르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경수 씨 어때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뭐 소감이나 뭐 역할이나 이런 뭐 간단한 정보라도 이렇게 아니면 뭐 찍으면서 약간 뭐 힘들었다는 점이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너무 뭔가 다 같이 수다도 많이 떨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선배님들이랑 맞아. 네. 뭐 스테판이랑 뭐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박진일 선배님이 기타도 되게 막 노래를 되게 잘 부르세요. 실제로도 네, 너무 그 가을에 되게 분위기 좋게 기타 쳐주시고 하는데 그 집 있잖아요, 집. 근데 하루는 저희가 엄청 아팠어요. 기운이 뭔가 좀 엄청 아플 것 같은 기운. 아플 것 같은 기운이 있어요? 몸이 으슬으슬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지, 해서 약간 몸살의 전조 현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다음날 촬영이 없었는데 집을 서울을 갔는데 결국에는 수액을 맞게 될 정도로 아팠어요. 다음날. 근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때 좀 누워있어야겠다 했는데 밖에서 기타 소리랑 노래 부르는 다 같이 막 환호하는 소리들이 엄청 들리는 거죠. 경수 씨는 아픈데 좀 쉬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선배님이 열심히 해주신 거니까. 우리 박지 선배님은 제니 아빠입니다. 다 보셨죠? 제니 아버지랑 제니 엄마가 진짜 너무 재밌는 캐릭터였고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요번에 그 제니 엄마 그 박지아 선배님은 저는 처음 뵌 것 같아요.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서 나오셨구나. 근데 저는 자세하게 요번에 처음 뵀는데 너무 매력 있으셔가지고 실제로 되게 두 분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부를 많이 본 것 같은 약간 캐스팅할 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나요? 그러니까 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문철 제니 아빠가 치와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치아와. 네, 치와와.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제니 엄마는? 그냥 치아와를 잘 제압하는 무언가? 무언가. 확실해. 힘센 주인님 그런데. 기다려. 네. 주인 역할. 네. 그게
그런 걸로 따지면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수 씨 같은 경우 제가 경수 씨랑은 그 핸섬 가이즈라는 그 제가 하는 예능에 이제 홍보하러 왔었는데 경수 씨가 약간 뭐랄까 초반에 약간 좀 적응을 이제 잘 뭐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말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되게 센스가 있고 엉뚱한 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약간 그랬나요? 우리 네, 맞아요. 엉뚱한 것 같아요. 약간 친데레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입을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지? 밸런스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도에. 본인이 그 어디서 보고 아니면 와 창조해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대박이다. 너무 진지하게 막 선택하더라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다니까. 네, 엉뚱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독님 왜 뭐가 생각이 났어요 밸런스 게임? 그리고 마니또 게임도 본인이 많이 또? 네. 그래 엉뚱하다니까. 경수 씨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야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엄청나게 그 나쁜 놈으로 나오고. 근데 이번 역할은 또 미지의 서울도 그렇고 뭐랄까 미지의 서울 때도 처음에 나왔을 때 분명히 저러다 나쁜 놈이겠지. 끝까지 나쁜 놈이 아닌 거야. 그래서 약간 저러다가 뭔가 있을 거야 막 이랬는데 없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하긴 한데 비밀일 수밖에를 딱 보는데 오히려 야당 이미지가 약간 변신이었나? 그 전에 저 경수 씨 역할을 다 본 건 아니어서 약간 근데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좀 부러운 약간 나쁜 놈도 됐고 착한 사람도 됐고 약간 이런 역할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나쁜 놈 쪽은 잘 못 해봐가지고 어울리질 않아서 그쪽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되게 좀 부러운데 비밀일 수밖에에서는 또 완전히 새로운 약간 순박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기인 거죠. 약간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해.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집에 들어갔는데 엄청 좋은 집 사는 거 아니야? 막 와인 있는 게 다 먹고. 저는 거의 분리형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은 집을 물론 넓은 집을 제가 살 형편도 안 되지만 넓은 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넓은 집이라고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집에 이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와인 이렇게 막 먹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와인은 제가 와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편의점에 이제 거기 6,900원짜리 이제 그럼 실제 모습이 좀 많이 비슷하겠다. 실제라면 어떤 부분은 비슷하고 근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또 고민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네. 아니 근데 확실히 그 자연스러운 연기나 이런 쪽에서는 요즘에 경수 씨가 진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연기 스타일이. 우리 장윤남 씨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비밀일 수밖에 촬영을 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 영화를 찍으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던가 한번. 왜냐면 이 작품 자체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딱 바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맞아요. 이제 엄마인데 엄마란 캐릭터는 사실 제가 태연 씨 그러니까. 엄마도 해본 적도 있지만 엄마를 되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헬로우 고스트 때 또 태연 씨가 저희 아드님이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엄마를 네. 너무 맞아. 일찍 근데 그러니까. 분장도 따로 안 해. 뭐 이렇게 늙어 보이는 분장도 안 하고 그냥 엄마야 느닷없이. 근데 이상하게 다 어울려. 약간 애를 일찍 낳은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분장도 많이 안 해요. 맞아요. 맞아. 그렇다고 막 노안도 아니잖아. 신기하다니까요.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영남 누나 엄마는 약간 좀 이상한 외모는 엄마 같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의 약간 그런 엄마 이미지가 있나? 아무튼 엄마 역할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미지의 서울도 그렇고. 미지의 서울도 엄마였죠. 근데 이번에 캐릭터 정화라는 캐릭터가 이제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의지하는 사람이 좀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나 지금 우리 사는 우리 엄마가 어느 날 느닷없이 나한테 엄마 사실은 엄마의 동반자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굉장히 또 특별하고 놀랍고 좀 흥미롭기도 하고 호감이 가더라고요. 사실 그 지점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온전하게 완벽하게 주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제가 주변의 관찰자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받는 데미지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되게 일상으로 또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끝날 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냥 어느샌가 그게 일상이 돼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영화가 만든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영화의 힘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하나하나의 그 가족들이 전혀 다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일반적인 것처럼 다들 저게 저런 상황이 하나만 걸려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때려 넣어도 되나? 이게 한번 이렇게 만약에 경수 씨가 했던 그 역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약간 경수 씨가 이제 다 참았다가 이제 그 토해내는 약간 그런 장면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정아와 진우는 제가 마이크 들 때마다 뭔가 좀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들었는데 문제가 네. 그러니까 그 정아랑 진우는 목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 엄마한테는 이제 내가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리고 정아는 뭐 지금 아픈 거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목적은 영화 시작할 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철과 하영이 옴으로써 이 두 사람의 목적은 조용히만 지나가자가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영화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긴 건데 진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우는 이제 토론토라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을 것이고 그리고 제니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한국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중학생 때까지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 장인이 될 사람에게 본인이 어떻게 보여야 될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그래서 딱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계속 물이 셀 것 같으면 좀 잠그려고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그 한순간은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문철을 보고는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떤 뭐 감정적인 폭발이 한번 푹 이렇게 대포처럼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랬던 모습이 진우가 유일하게 한번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경수 씨가 앞에 연기를 되게 차분히 하고 되게 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게 탁 터질 때 굉장히 좀 대비가 되면서 경수 씨가 그래 막 참지만은 않은 인물이구나. 왜냐면 그렇지 마지막에 저런 한 방이 좀 있어야.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뭐 물론 다 들이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참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터질 때는 좀 터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물론 상황들이나 이런 거는 좀 뭐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경수 씨가 맡은 그 진우 역할은 캐나다에서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온 것 치고는 영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천만 다행히. 아니 그래가지고 처음에 감독님 얘기를 해봤었어요. 뭐 대사가 있었는데 뭐 자른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스테파니 리랑 너무 차이가 나요. 어떻게 거기 완전 원어민이잖아. 유학을 어렸을 때 갔으니까 이게 네. 좀 한국말이 어눌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도 좀 섞었으면. 그래서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신현준 선배님의 그거를 좀 참고해 볼까. 신현준 선배님? 신현준 선배님께서 옛날에 교포 연기를 그래요? 심은하선 선배님과 그렇게 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주변의 지인 말로. 네. 그게 아무래도 한인타운 쪽에 많이 계셨으면 네, 지금도 네. 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는 느는데 한국어 발음이 예를 들면 뭐 박찬호 선수처럼 막 그렇게까지 되려면 진짜 오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진우는 그 정도까지 한국어가 어눌해질 정도는 아니다.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영어를 안 넣은 건 굳이 뭐 영어를 여기서 얘기할 상황이 될까? 뭔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스테파니 리씨 같은 경우는 약간 워낙에 하면서 그냥 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런 바이브가 있는데 그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그 중간에 이렇게 돌을 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만 저기서 약간 뭐가 반전이 일어나나? 드디어 뭐가 나오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기대했다가 다시 또 그 장면에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약간 좀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그 정화의 일정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우에게 어떻게 얘기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진우가 제니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문철과 하영이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고 우리 집에는 지선이 있는데 그리고 조용히 지나가자 했는데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까지 그런 사단까지 나면서 어떤 분노나 어떤 억울한 감정의 그 고조가 정말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철이라는 캐릭터를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본인이 직면하게 될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특성상 학교 교직원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문철이 어떤 사람들의 상징적인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생긴 어떤 분노나 이런 그 감정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무의식적인 지점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그런 감정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다음에 정화가 문철을 부축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정화는 문철을 깨우고 뭐 부축을 일으켜 세우고 더 힘겹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거를 관객분들이 상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상에서 정화가 확실히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를 그때 이제 관객들이 정화에 대한 캐릭터를 규정을 좀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영남 누나가 만약에 내리쳤어. 그러면 상황이 이제 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경수는 땅을 파고 해야 돼. 약간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제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는 좀 복잡해지네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머리 아파진다. 맞아요. 가족 영화가 약간 장르가 바뀌게 되는 약간 그런 영화가 됐을 텐데 우리 영화는 이제 가족 영화니까
당연히 이런 결말이 뭐 일반적인 거죠. 네,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관객분들 중에 혹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우리 저기 어르신분 저기. 저는 정연한 배우님도 좋아하고 이경수 배우님도 좋아하고 더군다나 사부 44초 돼가지고 우리 뭐다 전화도 뵙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정남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금까지 엄마 캐릭터를 연구하시면서 소위 뭐 그동안 세고 좀 무섭고 강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하시다가 이번에는 정아라는 엄마를 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그런 연기를 하셨는데 이 연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강한 연기가 힘들으셨는지 아니면 이번에 이 다정한 이런 연기가 힘들으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했고요. 그 마지막 대사에서 저 정관 안 가려고 한다는 거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거 참 인상적인 말이거든요. 요즘 소위 말해서 학교에 소문이 나오면은 사실 정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건히 견디고 안 간다는 그 말을 마지막에 담았다는 그 자체도 앞으로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아주 실제 상황이 그렇다면 또 어떻는지 어떻게 했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경수 배우도 좋아하고 또 저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마 캐릭터 말고 이제 제가 좀 세고 무섭고 뭐 이런 캐릭터를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많이 한 건지 모르겠고 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미지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제가 목소리가 좀 일반적인 별은 아니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도 저 얼굴 보고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키가 되게 작아서 저를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입을 열면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진짜 특이하긴 하구나. 이래서 정말 예전에는 목소리가 가장 큰 컴플렉스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연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주는 그 좀 특이함, 좋게 얘기하면 특별함인데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보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현실감 있는 연기를 좀 잘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늘 그 지점이거든요. 저한테는 늘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작품이 또 저한테는 그런 또 큰 숙제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게 맞는 건가? 너무 끊임없이 의심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신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늘 발산하고 뭐하고 근데 이게 직발적으로 다 행동이 나갔는데 이걸 계속 막 담아두거나 바라보거나 내가 지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하면서 막 제가 저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는데 그냥 그거는 지금 또 저의 그 배우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연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미제의 서울 뭐 이런 거 했을 때 엄마 연기했는데 되게 현실감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고맙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시면서 비밀일 수밖에 나 너무 또 그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힘을 빼고 하려고 했는데 또 힘주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다행이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근데 배우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너무 동의하는 것 중에 그 막 우는 연기나 막
뭔가 이렇게 소리치는 연기나 이런 거를 잘하면 굉장히 연기를 잘해 보이고 막 그게 이제 인상이 많이 남는데 사실은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연기가 오히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 별 표정 없는 그 현실감 있는 이런 연기를 하는 게 표현을 하기가 진짜 이건 내가 이게 한 게 맞나 이런 때가 굉장히 좀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연기를 할 때가 어떻게 보여지 여기서 좀만 뭔가를 높이면 감독님이 이제 좀만 낮춰달라고 그러고 아유 이 성이 안 차고 그런 거 맞아요. 이거 배우들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감독님이 원하는 그런 톤이나 전체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감독님들을 믿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하는 편이죠. 배우분들은 아무래도 감독님이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런 센 상황들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전체적인 톤은 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약간 그런 톤을 좀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다른 분이 계시면 요 앞에 두 번째 주제.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힘들게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저쪽 어디로 갈 테니까 저쪽 가 있든가 아니 중간에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류경수 배우님 팬이고요.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서 엄마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가족으로 나오는데 의도치 않게 가족 간의 비밀은 말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거기 엄마한테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냐. 비밀이 없다는 거는 대화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나는 비밀 없어는 대화가 그래도 많아야 대화가 없으면 사실 뭐 그냥 얘기 안 한 것뿐인데 대화가 없으니까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걸 비밀로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뭔가 좀 누군가한테는 지켜주고 싶은 비밀일 수도 있고 굳이 그거를 꼭 파헤쳐가지고 그래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마냥 솔직한 게 또 다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요새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엄마한테 왜 도대체 말을 하지 않았냐는 그거는 글쎄요 저였어도 뭔가 좀 그래도 저도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엄마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보다도 진우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았냐. 사실 말을 한다고 해도 진우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괜히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나의 가족이 그거를 말을 안 했다면 왜 말 안 했어? 라고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는 엄마가 만약에 그 버스에서 이제 인사할 때 사실 뭐 그게 뭐 크지 않고 뭐 낳는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사가. 그러니까 뭔가 그냥 좀 엄마에 대한 그동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못해왔던 거, 엄마한테 잘 못했던 거, 그래서 미안함. 근데 그게 또 짜증으로 나오고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뭔가 복잡한 좀 저 같은 불효자들만 좀 공감할 수 있는 뭔가 좀 뭐 여러 가지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어떻게 비밀 없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간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기도 하고 아들 자식 입장이기도 한데 둘 다 뭐가 됐건 하여튼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은 감당을 하든가. 근데 뭔가 아무튼 큰일 본인들이 알잖아요. 위아래 본인들은 분명히 알 텐데 뭔가 이 큰일이 터지기 전에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 뒤에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요. 뭐. 네.
비밀일 수밖에 어머니 역할을 했던 장영남 여배우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우님을 TV 드라마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영화를 조금씩 이렇게 봤지만 오늘 GV자를 일부러 며칠 전부터 검색하고 찾아보고 해서 장영남 배우님을 GV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평소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선택을 해서 GV 자리에서 만나 뵙고 어떤 궁금한 거를 물어봐야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뵀는데 무척 반갑고요. 이 영화 비밀일 수밖에에서 처음 부끄럽지만 처음 극장에서 직접 뵙고 영화 배우님께서 출연한 영화 극장에서 처음 봅니다. 너무 감명 깊었고 진짜 멋있는 연기 소문대로요. 짤막짤막한 세 가지 궁금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장영남 배우님께서는 연극 무대에서 TV 드라마 배우로 탤런트라든가 영화 배우를 하기 전에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다진 것으로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그 질문 짤막한 첫 번째 질문 맞나요? 연극한 거요? 네, 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예전으로 졸업한 23살부터 이제 목화극단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거기서 한 8년 정도 계속 활동을 했고 그리고 거의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39가지 쉬지 않고 연극을 계속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매체는 30살 초반 이제 아는 여자 장진 감독님 때문에 그렇게 아는 여자 통해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와서 하게 됐는데 연극을 더 주로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늑대소년이란 맞네요. 네. 그 준기 씨 작품을 나오고. 계기로 그래도 이제 회차가 많고 이러면서 이제 공연을 좀 못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이제 아이도 생기면서 이제 공연은 더 못하게 되고 이제 매체 일만 하게 됐어요. 그럼 장영남 배우님 네네. 연극 무대에서 일단 연기 그 기본 실력을 쌓으셨다고 보고 이제 방송 영화를 진출하셨다고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 연극을 무대에서 어떤 역할과 이런 연기를 하는 그런 작품을 하셨을 경우가 8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혹시 정식 제가 처음 보는 거는 비밀일 수밖에 있는 그 진우 엄마 캐릭터 같은 비슷한 이런 유학생이나 뭐 해외 아들을 두는 그런 유학생 아들 두는 어머니 역할 비슷한 연극 무대에서 이런 영화가 아니고 TV 드라마도 전혀 연극 무대에서 연극 무대 비슷한 그런 전혀 캐릭터가 없었어요. 네네. 이런 비밀일 수밖에에서의 진우 엄마 캐릭터 역할은 네. TV 드라마도 연극에서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비밀일 수밖에에서 처음 이런 역할을. 그쵸. 아. 그 연극 제가 또 있던 극단은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극을 하는 극단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좀 특이하고 강렬한 공연들이 많아서 전혀 이런 현실감 있는 연기 톤은 아니었어요. 무대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엄마요? 엄마 역할 무대에서요. 사실 무대에서는 엄마 역할 많이 안 했어요. 거의. 저 젊으셔서. 매체에 넘어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체에 넘어와서 거의. 그래서 저는 매체는 다 엄마 역할만 했어요, 솔직히. 정말로. 그럼 영화 비밀일 수밖에에서 유학생 둔 어머니 좀 비밀일 수밖에 역할의 그 캐릭터 정하 캐릭터셨잖아요. 네. 처음 엄마 역할을 맡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찍으시면서 어머니, 정아 어머니 캐릭터 역할. 정아 엄마요? 네. 엄마라는 캐릭터는 정아 엄마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오랜 시간 이제 이 강원도 춘천으로 또 넘어와서 그 교직 생활을 또 오래 했잖아요. 점점 그 자리 위치도 이제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홀로 아이도 키우고 자부심이 굉장히 많지만 그 어떤 그 이면에 정아도 사람이잖아요. 엄마이기 이전에 자식도 그렇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생각이 더 도드라진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직업적인 거 말고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일 수가 있을까? 와, 무서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중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아라는 캐릭터. 그래서 매력적이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 인물의 성격이랑 직업이랑 완전히 대비가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비밀일 수밖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끝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나볼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 싶으셨는데 만약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른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 배우분들과 함께 좋은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내일이 개봉입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바꾸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있으면 또 차 또 끊기니까 조심히들 돌아가시면 야, 이거 지금 뭐 어떤 세상인데 차가 끊기냐. 17분. 아이씨, 무슨 차가 끊겨. 오늘 평일이에요? 이건 한 12시까지 있나요? 지하철이 어떻게 1시까지? 12시 반 이 정도면 끊기지 않았었나요? 버스가 있습니다. 12시 반? 또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하여튼간 내일 또 개봉인데 또 이렇게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또 주변에 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또 이제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뵐 시간들이 또 있으니까 또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인사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희 9월 10일 날 개봉이거든요.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은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영화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함께 자리해주신 우리 차태현 배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